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한 가운데 독일은 미국의 적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맥주 큰손들은 전쟁 중에도 I'm from 독일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돌프스 부시는 하버드 대학의 게르만 박물관에 재정 지원을 계속했고, 심지어 부시의 사위는 다른 사람도 아닌 빌헬름 2세로부터 직접 프로이센 황제의 십자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쿠노 프랑케는 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충돌 상황에 독일이 충분한 대의 명분을 갖고 있다고 1917년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맥주에는 반역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미국 정치인들은 금주법을 준비했습니다. 연방정부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기 위해 미국 헌법을 바꿔버렸는데, 금주법이 반려되자 동부에서 서부까지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법의 집행은 제멋대로였고 단속에 들어가는 예산도 부족했습니다. 부패와 뇌물이 판을 쳤고 불법 폭력 조직, 마약 복용자, 불법 밀수업자가 만들어가는 대환장 헬파티였습니다. 법으로 금지 아닌 사람들은 술에 대해 희소성에 집착하여 오히려 전보다 더 몰래, 더 많이 마셔댔고, 그런 행위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마피아를 필두로 한 불법적인 세력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쥐었습니다. 초창기에 경건한 종교 믿음에 의지하여 금주법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고, 술은 보리, 옥수수, 포도와 같은 농산물을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엉뚱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정부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죠. 대공황이 계속되고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933년 새롭게 선출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맥주 제조와 판매를 즉각 제어할 것을 제안했고, 8개월 뒤 금주법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맥주 회사들은 금주법이라는 난관에서 버텼으나 규모가 작은 지역 맥주 회사들은 13년이라는 긴 동면 시간 동안 다 으스러졌습니다. 현금 두둑한 큰손은 더욱 커졌고 판돈 없는 이들은 산업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1935년 맥주가 캔에 담겨 나오는 놀라운 혁신으로 사람들은 이제 술집이 아닌 집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때문에 술을 먹고 플렉스를 날리던 술집들은 점점 뒤안길로 사라져갔는데,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맥주의 종류가 점점 줄어든 탓도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패배를 유대인과 공산주의자 탓으로 돌리며 독일 우익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923년 히틀러와 그의 지지자들은 민헨의 비르거 브로이 켈러라는 비어 할레에 모여 독일 정부의 관리들을 엎어버리자고 도모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공군의 영향력이 컸는데 덕분에 섬나라 영국은 히틀러의 공습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었고, 기네스, 브로브센 휘트날, 바클리 퍼킨스, 휘트브레드, 와트니즈 양조장도 공습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맨체스터의 그로브센 휘트널은 1940년 연속된 폭격에 파괴되고 말았죠. 미국은 나치와 그 동맹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참전하였으며, 이 시기 미국 경제는 대공황에서 벗어나 이 세상 넘버원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1인당 맥주 소비량도 1940년에서 45년 사이에 50%나 늘어났고, 텔레비전의 보급에 따라 미국의 거대 맥주 브랜드들은 할리우드 미디어 산업의 파도를 타고 초강력 마케팅 드라이브를 합니다. 외관상 비슷해 필스너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미국식 라거는 20세기 산물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 소비자의 전형적인 입맛에 맞춰졌고, 미국의 산업화, 기업의 인수합병, 경제 상황 요소들이 맥주 스타일에 반영되어 수세기에 걸친 전통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성이라는 원동력을 꺾기도 하였습니다. 순수령으로 3가지 재료만 넣는 독일과는 다르게 미국은 맥주에 쌀이나 옥수수를 첨가합니다. 직접 맥주를 빚어 마시는 것, 수천 년이나 이어져 온 이 전통은 미국에서 불법이었습니다. 미국의 금주법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지만 여전히 양조산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맥주를 만드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3단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양조장을 통해 생산된 맥주가 도매상을 통해 도매업자에게 판매되고, 이는 소매점에 판매되어 비로소 소비자에게 가는 구조입니다. 1960년대 시작된 반문화 운동은 법의 몽고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원했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 자가소비 목적으로 집에서 맥주를 만드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1978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리하여 브루펍과 크래프트 맥주가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는데 이때 짐 쿡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경영 컨설턴트로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쿡의 가족은 몇 세대에 걸쳐 양조장을 운영했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양조장이었던 패밀리 비즈니스는 하락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다락방에 박혀있던 트렁크에서 쿡과 그의 아버지는 과거 수상 경력이 있는 오래된 라거 레시피를 찾아내는데 짐은 이 레시피로 가문의 양조장 부활을 시도했으나 이젠 레시피 하나로 비즈니스가 커지기엔 이때 쿡은 상당히 현대적 발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콜마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위탁 생산이 가능한 양조 기업을 찾아 자신의 레시피를 주고 맥주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쿡의 세뮤얼 애덤스 보스턴 라거는 미국 맥주 축제에서 큰 호평을 받고 보스턴 비어 컴퍼니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크래프트 맥주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맥주 한 캔에는 고대 식량, 미신적 사상, 종교적 박해, 무역의 자유, 무서운 질병, 과학의 발달, 정치적 음모, 지리적 특성, 인간의 역사가 만든 수많은 굴곡이 담겨 있습니다.